제가 약간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영어는 한국에서만 했어요. 근데 중국어는 한국에서 공부한 적이 없어요. 그 양 언어를 다른 방식으로 습득했기 때문에 언어 학습에 관해서만큼은 뭐 말할 자격이 있지 않을까? 라는 생각도 한 적은 있는데, 근데 언어 학습에 대해서 잘 안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.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에. 각자 언어 수준이 다 다르고 각자 필요한 게 다르고 각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팁 같은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별로 끌리는 게 없었거든요. 어차피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떠먹여 드릴 수 있는 거는 없어요. 하지만 제가 이 두 가지 언어를 습득해온 과정을 정말 해부해가지고 나이대별로 그냥 한 살 한 살별로 제가 뭘 했는지를 보여드리면은 각자 알아서 분석하시고 각자 알아서 얻을 건 얻으시고 버릴 거 버리시지 않을까. 그런 방식이라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. 1살 때부터 10살 때까지는 아무 언어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. 그러다가 11살 때, 첫 11살 때 상해로 건너가게 됐어요. 제가 그때 상해 한국학교에서 공부를 했거든요. 여기서 영어를 처음 배웠어요. 근데 입시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정말 자유롭게 배우는 환경이었어서 영어를 학문으로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처음부터. 그러다 제가 11살 때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. 평범하게 갔습니다. 정말 별 소득이 없었어요. 이때는 입시학원을 다니면서 단어와 문법 위주 공부를 했죠. 돌이켜보면 아는 단어 개수만 늘어나고 문법만 좀 더 알게 됐을 뿐이지 진짜 영어 실력이 늘었다고는 할 수 없는 정말 간소한 차이만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제가 중학교 때 기억나는 게 3개가 있어요. 노래방, 축구, 레스비. 매일 밤마다 하나씩 따마시면서 공부를 했는데 시험일이 다가올 때까지 제 책상 앞에 이것들이 탑을 쌓고 있었어요. 이렇게. 그 시험을 잘 치고 또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머리 안에 가능한 한 많은 것들을 집어넣는 거, 그게 공부였거든요. 저는 영어를 공부로 시작을 안 했어요. 근데 중학교쯤 되니까 공부가 되어 있었어요. 그러다 정말 저에게 큰 격동기가 일어나게 됩니다. 영어가 정말로 수직 상승을 했어요. 영어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. 이때 저한테는 이때가 가장 중요했는데요. 에세이와 디베이트에 집중하던 시간이었어요. 에세이, 디베이트 이런 게 좀 생소하실 겁니다. 저는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 편씩 서본 결 갖춰가지고 정말 한 A4 2장 분량에 쓰는 연습을 계속 했었어요. 디베이트는 뭐냐면 친구들끼리 한 2대1로 팀을 짜서 앉는 거예요. 그럼 계속 영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난 찬성한다, 반대한다. 근데 너의 의견은 쉣이야. 왜냐면 너의 논리는 지금 약간 개똥이니까. 저는 진짜 좋아했어요, 이거를. 근데 고딩 때 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의고사 치고 수능 준비해야 되고 할 게 너무나 많잖아요. 근데 과연 기말이 일주일 뒤에 있는데 내가 애들 만나러 나가가지고 디베이트를 할 수 있었을까요? 디베이트 한번 하면은 또 3시간 정도는 하는데 3시간 동안 이렇게 털어야 되는데, 그리고 또 에세이를 쓸 수 있을까요? 전혀 내신에도 도움 안 되고 수능에도 도움이 안 됐어요. 오히려 제 주위를 둘러봐도 당시에는 그런 좋은 게 있어도 학교 석차가 안 나오는 게 무서워가지고 그런 걸 못하는 친구들이 많았고, 혹시 그 친구들이 틀을 깨고 스스로 해보고 싶더라도 그 부모님들이 가만히 안 놔뒀어요. 너 지금 시험이 내일인데 뭐하는 짓이야? 근데 그때 당시 중고딩이었던 서지영의 생각은 이랬어요. 어차피 지금 치는 중학교 시험은 고등학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일 뿐이고, 고등학교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내신 공부는 대학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일 뿐이다. 그렇잖아요? 그렇기 때문에 제 눈에는요, 당연히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어릴 때, 내 뇌가 조금이라도 더 유연할 때, 그리고 즐길 수 있을 때 하는 게 맞았거든요. 당연히. 근데 많은 학생들과 다른 부모님들에겐 그게 아니었어요. 그리고 저는 그게 솔직히 약간 좀 답답했어요. 왜냐면 디베이트 하려면 팀이 필요한데 같이 이렇게 조잘거릴 사람이 없으니까 나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. 결론은 돌아와서 어쩌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수능은 좀 더 잘 봤을 수도 있겠죠?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? 어차피 유튜버 하고 있는데? 지금? 오케이.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26살 때까지 감수하고 있다고 느끼던 시간이었어요. 이거는 이렇게 영어를 안 쓰니까. 그러다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는 좀 글로벌한 컨텐츠가 많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영어 실력이 좀 상승하게 되는 게 있었죠. 특히 뭐에 대해서? 말하기와 듣기에서.
저의 중국어는 영어랑 다르게 해외에서 그냥 익히게 된 언어이기 때문에 적은 나이 어드밴티지 먹고 들어가가지고 발음이나 기본적인 그런 감각 같은 게 깨우쳐졌기 때문에 되게 큰 수확이었죠. 그리고 이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전혀 없어지지가 않았어요. 조기 이 시절에 익히는 이 감각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저는 좀 약간 느끼고 있고요. 지금도 이렇게 감소를 했죠. 중국어가 쭉 감소를 하다가 상해에 다시 돌아가면서 최근에 이렇게 단기간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아무리 생각해도 어릴 적에 이런 베이스를 쌓았던 것 덕분에 많은 것들이 빠르게 기억이 나면서 좀 올라올 수 있었고, 근데 그 후에 또 아주 빠른 시간으로 또 떨어지더라고요. 안 쓰다 보니까. 그래서 저희 영어는 국내에서 100% 만들었고 해외에서 배운 적이 없고요. 그리고 중국어는 따로 국내에서 공부한 적이 없어요.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? 잘하고 있었던 사례를 계승하고 별로였던 것들은 버리면 되잖아요. 처음에 상해 갔을 때 둘 다 잘 배웠고, 그 다음은 영어 에세이 디베이트 할 때 영어가 많이 늘었고, 그 다음은 이제 유튜브 하면서 영어 또 늘었죠. 그 다음 또 중국 가서 중국어가 많이 늘었어요.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뭘까요? 책 보고 단어 외우다 보니 영어를 잘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근데 그 사람들 다 들어보면은 제가 미드를 너무 좋아해서 막 보다 보니까 갑자기 귀가 트이더라고요. 제 여자친구가 외국인이라서 같이 맨날 외국어로 싸우다 보니까 그 언어가 늘게 됐습니다. 외국에 갔는데 인종차별이 심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려고 저는 언어를 배웠습니다. 제가 바라보기에 언어라는 거는 그 자체가 지식이 아니라 적응이에요. 우리라는 사람이 어떤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것. 언어도 그 환경 중에 하나인 거죠. 처음에 상해 갔을 때 지식을 쌓으려고 하지 않았어요. 저는 거기서 적응해야 됐기 때문에 언어가 익혀졌어요. 제가 에세이 쓰고 디베이트 쓸 때 있잖아요.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하려다 보니까 그게 필요했고 그래서 적응했어요. 제가 유튜버 할 때 저는 영상을 좋아해요. 그 글로벌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 언어가 필요했고 하다 보니까 습득하게 됐어요. 저는 적응한 거죠. 이미 여러분이 이렇게 적응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면은 이 영상 보기 전에 이미 그 언어를 잘 하고 있을 거예요. 영어를 유창하게 하시고 스페인어를 하시고 일본어를 하시고, 근데 그런 적응이 필요 없으시다면 아무리 책상에서 책을 펴가지고 막 단어를 외우고 듣기를 해봤자 즐겁지가 않을 거거든요. 뭐가 진짜고 뭐가 허상인지는 잘 알고 있을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. 저는 이건 언어 학습뿐만 아니라 매사에 있어서 자기 진단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스스로 본인이 자기 진단을 할 때는 정말 부끄러울 만큼 솔직해져야 된다 생각해요.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게 뭐고, 뭐가 될 것이고 뭐가 안 될 것이고, 그 감각이 자기한테 안 서 있으면은 자기가 앞으로 쏟을 노력과 시간들이 엉뚱한 방향에 갈 수 있단 말이죠. 언어가 적응이라는 것은 곧 자기가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. 누구에게나 어쩌면 그런 기회들이 맞닿아 있었을지도 몰라요. 내가 자주 다니는 길목, 동네, 회사 어떤 데서 어떤 외국인이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말 한마디 해봤으면 그 사람은 나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고, 어쩌면 내가 또 해당 나라에 가서 경험을 해볼 수도 있는데, 그런 것 대신에 우리 모두에게 편한 선택은 그냥 동네에 있는 어학원을 끊는 것이죠. 아니면 난 일본어를 잘하고 싶으니까 JLPT 같은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어. 어차피 나중에 스펙도 되니까. 제가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답을 내려드릴 수도 없고 언어 능력을 플러스 1 향상시켜 줄 수도 없지만, 저도 제가 겪어온 이 모든 것들을 한번 공유해 드렸으니 여러분도 각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그 언어를 접해왔나, 그리고 공부를 해왔나, 준비를 해왔나를 되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나는 어쩔 때 언어가 늘 때가 있었고 또 어쩔 때 노력을 했는데도 똑같다고 느꼈을 때가 있었는지, 그게 자기 진단의 첫 번째잖아요. 어쨌든 결론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아무 질문이나 있으시면 또 남겨주세요.